자, 오늘 이야기 해볼 곳은 바로 독일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요즘 힙치기라고 불릴 정도로 독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주 핫한 도시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의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이 도시가 거의 사라질 뻔했던 정말 극적인 반전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한쪽은 쇠퇴, 산업 붕괴, 인구 유출, 그야말로 암울한 과거고요. 다른 한쪽은 힙치라는 별명에 포르쉐와 BMW 공장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의 죽어가던 도시가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멋진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대단한 컴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상황이 얼마나 또 왜 나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라이프치히에는 동독당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쇠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정타는 독일 통일이었어요. 산업 기반이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죠. 무려 30만 명. 생각해보세요. 30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사라진 거예요. 이 정도면 도시 곳곳이 텅 빈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뿌리는 사실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독 정권 하에서 이 도시의 정말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이 그냥 방치됐거든요. 이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도시의 쇠퇴를 그냥 내버려뒀다는 상징과도 같았어요.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암울했습니다. 한때는 무역과 문화로 정말 유명했던 자부심 넘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버려진 공장들, 텅빈 아파트들만 덩그러니 남은 폐허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아무런 미래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바로 이 절망적인 쇠퇴 속에서 아주 강력한 시민 정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라이프치히 사람들은 그냥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바꿔보자 하고 일어선 거죠. 바로 이 장면이 라이프치히가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월요 시위라고 불리는 이 움직임, 이게 바로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됐거든요. 작은 기도회로 시작된 이 시위가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대한 비폭력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런 용감한 행동 덕분에 라이프치히는 헬덴슈터트, 우리말로 영웅의 도시라는 아주 자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변화의 불씨를 지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게 자유를 되찾은 라이프치히, 그럼 이제 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 해답은 정말 의외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바로 산업과 예술, 이 두 가지 힘의 결합이었죠. 한쪽에서는요, 포르쉐나 BMW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도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예술가들이 텅 비고 값싼 이 도시로 몰려들어서 도시에 완전히 새로운 영혼과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슈피너라이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면방직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통일 후에 완전히 버려져서 거대한 산업 폐허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1990년대에 예술가들이 이곳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부 지원 하나 없이 순수하게 예술가들의 힘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예술 중심지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제 슈피너라인은 1200개나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술이 그냥 도시를 예쁘게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는 진짜 경제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폐허에서 완벽한 르네상스를 이뤄낸 이 라이프치히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려 200년도 더 전에 데모노 괴테가 라이프치히를 작은 파리라고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그 작은 파리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로 말이죠. 숫자가 그 부활을 증명합니다. 인구가 가장 적었을 때와 비교하면 거의 20만 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은 도시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30세 미만의 젊은이라는 점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말 젊고 활기차다는 뜻이죠. 라이프치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한 도시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거대한 건물이나 공장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자유를 향해 행진하든,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든, 아니면 버려진 공장을 예술작품으로 바꾸든 말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쇠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도시들은 과연 이 라이프치히의 재기 공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